주간 브리핑. (2016년 8월 5일) 금요일입니다. 경향신문 사설 대통령의 사드 배치 이전 검토 발언, 국정이 장난인가? 네, 이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사드를 경북 성주군의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수차례의 현장 실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사드 배치 기지를 성주로 선정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검증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성주 군민들의 반발로 사람이 살지 않는 성주군 금속면 염속산을 포함한 제3의 후보지들이 대안으로 거론되자 이미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래놓고 180도 입장을 바꾸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사안을 두고 조삼모사식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놀랍다.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음을 자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사진, 애인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발언은 갈수록 총기와 품격을 잃어갑니다. 동아일보를 보니까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잠을 못 잤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북핵미사일 공격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할 국민이 있는데 어떻게 편안히 있겠느냐. 나라의 안위가 문제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느냐. 사드 외에 대안이 있느냐라면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새누리당 8구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었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같이 귀한 자리에 의원들이 요청해서 응한 건데 이런 민심을 듣고 지역 현안인 사드 문제를 듣는 자리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전당대회 앞두고 간담회를 열었다는 비판 누가 했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한 것이죠. 김무성 전 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일격을 날린 셈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 성주 국민들 뭐라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의미 없다, 이겁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성주 주민들의 격앙된 여론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성주 주민들로 구성된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회의를 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별 의미를 두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일본에 넘겨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아주는 무기 정도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국 간 MD 체계가 아니냐, 이런 의혹과 비판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 MD라면은 중국은 폭발할 것입니다. 사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월 19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사드 레이더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 사드 레이더는 요격용 표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의 적, 이 적의 미사일을 어디서 요격할지 결심하는 기능만을 한다. 정보가 일본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면서 부인한 바 있습니다. 예, 하여간 한민구 장관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사드 배치 결정 며칠 전에 사드 아직 검토 중이다 이랬거든요. 참,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성주주민 설득에 실패한 것도 그렇지만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를 갖고 놉니다. 전면전은 일단 자제하되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히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대북 규탄 성명은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규탄하려는 시도가 중국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법대로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 복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을 내주던 자기 나라 여행업체에 대해서 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업체의 초청장을 이용해서 비자를 발급받았던 것은 일종의 편법이었죠. 자, 이 편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입장인데요. 준법 압박인 셈이지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거론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사드로 인한 한중 관계 경색은 한국 연예 산업의 침체를 촉발할 것이다 라면서 중국 내의 한류는 심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민일보도 한국의 지도자라는 표현으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겨냥해 중국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었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 인사들이 중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나 안 하나 여기에만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중국 CCTV의 취재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원들에게 사드 찬반 의견은 자유롭게 이야기하되 중국 측과 접촉할 때에는 충분한 주의를 하라고 했다며 당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쌍심지를 켜고 있으니 야당들도 신경 안 쓸 수 없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경향신문은 야권 일부 인사가 중국 매체에 사드 반대 견해를 밝히니까 여당에서 매국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해서 반대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다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친일, 친미 노선을 명확히 했던 조선일보가 사대주의 운운하는 현실, 이런 넌센스도 없을 텐데요. 조선일보는 한국 인사가 중국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것에 대해 관심 갖지 말고 사드와 관련한 합리적인 비판, 합리적인 문제제기, 이걸 제대로 실어주기나 하기 바랍니다. 조선일보는 사드 관련한 의혹, 문제점에 대해서 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괴담이라면 다 괴담입니까? 왜곡과 과장, 허위 보도로 특화된 조선일보가 괴담 운운하는 현실도 넌센스입니다. 조선일보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크게 한번 당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자 더민주 당대표 후보들의 낯뜨거운 봉하마을 순례라는 사설에서 정청래 전 의원은 권양숙 여사를 면담하고 출마할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하더니
방문 직후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봉하마을 내려가겠다는 정청래 전 의원의 트위터에는 권양숙 여사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봉하에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봉하에 간다는 것을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제멋대로 말을 만들어낸 거지요. 예, 권양숙 여사, 네, 당연히 만나지 않았고요. 당시 권 여사는 외국에 있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 측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네, MB의 최측근인 강만수 전 사는 금융지주 회장, 검찰 수사를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이 회사의 비위 사실을 대거 적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눈 감아준 것입니다. 괜히 눈 감아줬겠습니까? 대가가 따랐겠지요. 강만수 전 회장 지인 회사들에 대해 대우조선 해양이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라, 이렇게 시켰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지인 회사, 즉 대구건설업체와 전남 고흥의 바이오 업체에 최소 104억 원을 지원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비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에 차명 의혹을 받고 있는 땅을 보유한 이모 씨. 이 사람은 우병우 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측근이면서 기흥 컨트리클럽의 간부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모 씨가 일부 땅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이상달 회장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법원 결정문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 소유로 돼 있는 기흥 컨트리클럽 안에 있는 땅들은 모두 이상달 회장의 소유였다가 우병우 수석 처가에 상속된 차명 부동산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안 냈죠? 따라서 아내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물론이고 이 아내의 뻔한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우병우 수석 본인의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확인돼 갑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2005년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서미경 씨 사이에서 낳은 딸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를 증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6천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가 확인한 모양입니다. 검찰은 두 모녀에 대한 증여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던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 4곳을 설립해서 주식을 서미경 씨 등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수명이 다한 무기 재활용 사업에서도 군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다연장 로켓 피해기 사업에 대한 편의 제공 목적으로 담당 군 장교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모 회사 김 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육군 모 보병사단 대대장 서모중 영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함께 구속됐습니다. 국민일보 보도가 이렇습니다. 요즘 검찰발 기사가 많습니다.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모양인데요. 개혁을 피하려는 뜻이라면 오산일 것입니다. 서울 서부지검 소속 한 검사와 수사관이 조사 중인 피의자에게 배때기에 살이 많이 쪘으니 빵에 가서 살 좀 빼야겠네. 황토색 옷, 즉 미결수 옷을 입어봐야 정신 차리겠어? 이런 폭언을 한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의자가 이들에 대한 감찰 진정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일까요? 당시 조사에 번갈아가면서 동석했던 변호사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 천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 한자 한자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울대 형으로 고친 것입니다. 최근 개명 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400여 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법조인이 이름을 바꾼 경우는 드뭅니다. 법조 관계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부터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이슈로 거론되면서 교수 출신 대법관이 나오면 김재형 후보자가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본인도 이름을 바꾸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로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 공정성을 의미하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울대형으로 고친 것 아니냐 하는 해석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정부가 추정하는 주택 수요보다 최대 67만 가구가 더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가 정부의 2차 장기주택 종합계획상 연간 신규 주택 수요와 입주 예정 물량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고개를 내밀던 주택 공급 과잉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34만, TK가 10만 가구가 초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에서는 분양이 몰린 용인, 화성, 평택이 조정될 여지가 크고요. 그러니까 용인, 화성, 평택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수도권보다도 지금 영남권이 큰일입니다. 보급률이 현재 110%인 영남권의 후폭풍이 제일 클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홍채 인식 기술을 탑재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이 출시되면서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은행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금융거래를 하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지요. 지난해 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승인을 받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 시장이 열리면서 생체 인식 기술은 앞으로 더 각광받을 산업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눈의 중심부에 위치한 동공을 통해서 전달되는 빛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홍채인데요.
홍채를 이용한 인식 기술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체 인식 분야입니다. 홍채 정보가 유사할 확률은 5억 명당 1명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안 하고 꼭 중간에 누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쌓인 부분이 많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가리켜서 배신의 정치 운운한 데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원내대표 사퇴할 결심을 하고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조용한 시간에 차 한잔 하면 되니까 꼭 뵙고 2-3시간만 내달라고 요청했다. 오해도 풀고 싶었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당청 관계에 대해서 느낀 점도 많았다. 하지만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지도자가 이렇게 현명합니다. 차기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대선에서 이기는 것보다 집권 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정말 중요하다. 다음 대통령은 한마디로 엄청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진짜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결심이 서면 국민들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사드를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 성주 주민의 생각은? 8월 4일 JTBC 뉴스룸.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 노광희 홍보단장의 말. 예, 성주군뿐 아니라 한반도 사드 배치 자체가 반대한다는 것은 성주 국민들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누차 강조했지만 성주군 선수한 포대는 어느 누가 봐도 이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최근 우리 대통령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를 받을 것이며 인정하기 싫겠지만 늦게나마 이치 선정의 잘못을 느끼고 군내 다른 지역을 거론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치 선정이 잘못되고 절차상의 하자, 비민주적 방법이자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실정이므로 우리 성주 5만 국민들의 입장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만일에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성주군의 다른 곳으로 옮기게 돼서 아까 얘기 나온 무슨 까치산 등등이 있는데 거기는 민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전자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안 됩니까? 예, 우리 투쟁위원회에서는 사드는 결코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4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나온 이재동 성주군 농민회장. 한마디로 또 우리를 기만하고 있구나. 또 내지는 성주군 내에서의 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또 장난질하는 거 아니냐. 이거 또 한반도 내에 어차피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이 땅 어디에도 이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주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안 된다. 예. 그러면서 또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게 하여튼 저희들로 봐서는 좀 개탄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상당히 좀 힘들고 지루한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받아들여집니다. 네. 저희들은 반드시 이걸 막아내야 되고. 예. 정부에서는 또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는 결국은 대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곳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건 사드만이 아닌데 세월호도 그러하고 백남기 농민도 그러한데 어제 JTBC에 나온 영화 터널의 주연 하정우의 말. 영화 속의 상황이라든가 대사 같은 것들이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세월호를 연상하게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사회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영화를 감독한 분은 그거 아니다. 사실은 이 작품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나왔던 작품들이기도 하고
시나리오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주연 배우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예. 물론 이건 다 관객이 판단할 몫이라고 그렇겠죠. 생각이 예. 들죠. 근데 그 의도를 가지고선 만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과거에 있었던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히 극영화의 소재로 쓸 수 있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 가슴 아픈 일과 이 영화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영화의 대사 중에 오달수 선배가 치는 대사 중에 도룡령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안에 갇힌 사람은 사람이다.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사람이라고요라고 외치는 구조대장으로 나오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대사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보편적이면서 진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 영화는 바로 그러한 소중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예. 도룡령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안에 갇힌 사람은 사람이다.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사람이라고요라고 한겨레 이용인 워싱턴 특파원 칼럼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트럼프를 버려야 한다. 이게 제목입니다. 솔직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잠시 솔깃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8년 동안 전략적 인내, 대북 제재 강화 등 고장난 레코드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해왔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은 길을 잃었다. 이런 현실에 식상하고 피로에 젖은 사람들에게 트럼프가 불쑥 내뱉은 대화라는 말은 신라 같은 기대를 품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문제는 우리 남북관계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 그가 북한에 대해 도대체 얼마나 고심하고 대답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트럼프가 러시아나 북한에 대해 왜 우호적인 발언들을 내놓을까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따지고 보니 그냥 선거 전략일 뿐이었다. 러시아나 북한에 대한 발언도 기성정치에 반대되는 이미지로서 필요했던 것일 뿐이다. 트럼프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리더십. 트럼프는 대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누구처럼?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심지어 문서 형태의 보고서를 읽는 것도 싫어하고 참모들 이름도 거의 모른다고 한다. 미국 국내 문제를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처럼 외교 문제도 자신이 전문가라고 강변한다. 오랏 MBA 향기가 느껴지네요. 그러니 십상시 중심으로 만든 정제되지 않은 정책들이 쏟아질 것이다. 그는 궁지에 몰릴 때마다 먹튀를 했다. 카지노 사업이 그랬고 트럼프 대학 사업이 그러했다. 오랫동안 버라이어티 쇼를 진행해온 그는 지지율이 떨어지면 마치 시청률 높이듯 자극적이고 새로운 각본을 들이댈 것이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는 북한 폭격론을 주장한 이력이 있다. 이게 정말 미친놈들의 전성시대군요.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